한국경제 허원순 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새해 온다고 그렇게 헤매고 더듬거리실 그 평소 프로답지 않게 왜 그러십니까? 순간적으로 참 새해 굉장히 막연하고 새해라면 네, 우리가 네. 모두 겁나고 예. 조심스럽고 정말로 설레고, 늘 네. 하루 차이지만 겁나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네. 겁니다. 장 대표님 약간 더듬하는 걸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겁납니다. 새해 어떻게 자, 해야 될지. 2016년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청자 독자님들이 그럴 거예요. 보자니까 저자들이 감히 새해를 네. 예측에 어디다 대고 니들이 얼마나 보자니까 이럴 건데 그러니까 한번 뭐 객기를 부려보자는 예, 거죠. 얼마나 네. 어려운지를 우리 한번 네. 보자는. 자, 요 책 보이시죠? 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네, 이게 네, 해마다 나옵니다. 2016년, 2000년 세계사 이 해만 나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보려고 하고 새해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네. 보는데 안 맞아요. 2015 세계 경제 대전망도 1년 전에 네, 나왔을 해마다 거예요. 이코노미스트 네. 늘 나옵니다. 이게 네. 이코노미스트 나오면 예. 환경하고 판권 계획에서 이게 이제 연말에 나오면 읽어보고 하는데 네. 적중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중요한 건 역시 적중률 너무 아니겠습니까? 자세하게 얘기해 버리면 예. 이코노미스트의 또 신뢰도를, 미안한 신뢰되고 네. 또 우리 환경 네. BP에 미안한 얘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누가 한들 음. 아무리 우리 정부가 한들 한국은행이 한들 또는 많은 민간 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이 한들 경제 예측이 잘 안 맞는데 네. 이제 우리 결론은 그렇습니다. 안 맞다 해서 그러면 안 볼 거냐? 네. 경제 예측을 귀걸이지 않을 거냐? 어렵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거냐? 그건 제가 반면이 다 나온다 네. 답이 그죠? 네. 안 맞더라도 봐야 되고 맞도록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어렵다 하더라도 도전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전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여러분이 전망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년에 뭐가 변수다 나의 회사 나의 가정 우리나라의 변수는 뭐고 세계 경제는 변수는 뭐인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까 이렇게 해나가는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큰 네. 틀에서의 어떤 흐름 이쪽으로 좀 흘러갈 거다. 이것만은 네. 네. 제가 작년 재작년 알아도. 얘기를 한번 보면은 네.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 세 자리 숫자 된다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고환율 큰일 났다고 수출 경쟁력 했다는데 그 해바뀌면서 그냥 바로 그냥 네 자리 숫자가 되고 지금 1,200원까지 갔잖아요. 하나도 안 맞고 네. 또 유가 지금 배럴당 국제 유가 30 몇 달러 되는데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까? 몇 년 만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때는 120달러 네.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미국이 이렇게 세계 경제 산업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완전 슈퍼 달러 이렇게 할 줄 몰랐단 네. 말이죠. 중국 경제 잘 나가는 게 엔진이 저렇게 쉽게 꺾어질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G2 리스크 했는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로 G2 리스크 중에 하나는 해소가 된 겁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파장은 더 커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론대로 하자면 G2 중에 나만 하나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로 더 겁먹고 걱정해야 되는데 그건 오히려 지금 신경껏 밖으로 나와 있고 네. 미국에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도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경제 같으면 예컨대 구조조정. 지금 정부가 구조조정 하겠다 해놓고 구조조정의 파장에 대해서는 겁나서 쉽게 못하고 즉 조선 구조조정 한다 해놓고는 12억 달러에서 선박 펀드를 조성해서 오히려 지원해주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한계 기업들을 연명시켜주는 네, 그러니까 거죠. 좀비 기업 한쪽은 네. 처리해야 된다면서 한쪽이 왜냐? 사실은 정부 입장이 되면 선거도 다가오는데 그 불안 요인과 그걸 꾀하는 그렇죠. 용기도 네. 집념도 배짱도 소신도 없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도 누구나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럼요. 정치권의 누가 압박이 어렵지 정치권의 않겠습니다. 압박이 있는데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밀어붙이고 눈 질끈 감고 더 필요한 걸 해야 이 수술이 되는데 사람 숨 넘어간다니까 그 아프다 소리는 아우성은 못 들어주겠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한쪽에 맞춰져 놓고 한쪽에 수액 계속 놓고 한쪽에 수술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수술하는 척이군요. 수술이 아니고 수술 준비를 하면서 곧 수술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한다고 그래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구조조정. 그다음 개혁과제도 원래 박근혜 정부가 2015년 개혁과제 중에 주요 내세운 게 뭐 금융, 교육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네. 노동개혁 아니었습니까? 공공회전. 노동개혁에서 이게 뭐가 됐냐 이거죠.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노사개혁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목표와 나가는 방향이 꼭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럴 겁니다. 아마도 제일 그래서 2016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좀 꺼지는 거냐? 2017년에는 물량이 많아서 부동산 경기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앞당겨서 그렇게 되는 거냐? 네. 아니냐? 예를 들어 주가는 지금 연초에 좀 이렇게 올라가는 듯하다 연말에 다시 불안 요소가 오면서 뭐 종합 코스피 지수가 1900 얼마 되면서 지금 아주 움츠러들이다. 네.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매출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고민은 해야 되지만 사실은
별로 정답을 찾기는 어렵다. 그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첫째, 원래 지속되는 과제가 있다. 네. 예를 들어 개혁, 구조개혁입니다. 근데 노사개혁도 그렇죠. 그 다음에 산업구조 조정해야 되죠. 네.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기업도 일부 있지만 좀비기업을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큰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 네. 거기에서 우리 회사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나의 직업 1차적으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내년 봄에 뭐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만 노동 개혁을 둘러싼 물리적 또 충돌의 가능성. 그러니까 노동개혁이 바로 2015년까지 그렇게까지 끝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네. 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총선 되면 선거 때 노동계 들고 그때 이러면 이제 안 되거든요. 정치 논리에 정치에 휘둘리니까요. 들립니다. 여당도 의지가 희석되고 왜냐면 우리가 무슨 뭐 좀 되고 봐야 되는데 다 떨어지면 뭐하냐 이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 그게 변수로 남고요. 그다음에 중국 리스크가 중국은 이미 6.5% 성장을 기정사실화했는데 6.5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정부 입에서 6.5가 나왔다는 거는 야, 저기 보팔이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파, 보치 네. 8%를 지켜라 성장, 7% 지켜라도 작년 시진핑이 6.5를 공식화했으면 연설로 6.5도 어려울 것이다는 얘기. 이미 5점 몇 % 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중국 리스크가 올 것이고. 야, 그럼 중국은 8%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회 불안적 요소들 농민공 문제라든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게 이제 고도 성장일 때는 잘 안 드러나지만 네. 어쨌거나 직업도 주고 뭐 이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성장률이 떨어지면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만의 리스크가 아니고 세계의 리스크라서 G2 리스크라고 했고요. 문제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는 되고. 거죠. 중국발 문제가. 네, 우리는 더구나 중국과의 그 교역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중국 수출이 죽을 경우 우리 미치는 영향이 워낙이나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국내, 해외 이제 그러고 이제 국내니 해외니 나누어서 보는 것도 우스꽝스럽게 되게 다 연결돼가 같이 가니까요. 아, 전 세계가 요새는 뭐 다 하나로 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정부는 한 3% 정도는 성장한다고 봐왔고 3%라면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이 안 되겠냐 하는데 네. 체감 경기는 그보다 분명히 못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용 같은 게 지금 잘 되기는 늘어나지 않고요. 네. 그런 숙제인데다가 변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4월에는 총선이 있고 또 총선이 바로 대선을 이어지는 골목이 되다 보니까 총선이 끝나자마자 뭐 대선을 향해서 꿈틀대고 이러다 보면은 정부 정책이 일관성, 원칙, 그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 가야 되는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꾸로 말하면 포퓰리즘이 준동하고 또 그다음에 not in my term, NIMT 내 임기 중에는 뭐 안 하겠다는 게 네.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저성장 하는 그 저금리 우리 저성장에 1번 잃어버린 10년, 20년 하는데 거기에 한 발 한 발 더 빠져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려하는 거죠. 결국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네, 그 대표적인 게 문제입니다. 네, 님터 내 임기 중에 안 하겠다는 네. 게 많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은근히 미루는 게 많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요금의 현실화 이런 네. 거 같은 거라든가 지하철 요금, 수도 요금 이런 것들은 내 임기 중에는 안 하겠다는 거죠. 전기요금, 네. 이건 그죠? 이미 원가보다 지금 아래 아닙니까? 예, 원가가. 일본은 뭐 전기 같은 거는 그 법에 따라서 네. 원유가 내려면 원가 연동제에 따라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스비 9% 내린 것도 그런 법에 따라 움직이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원가에 맞게 움직이느냐. 서울 지하철 같은 거 그렇습니다. 막대한 네. 비수준인데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를 약간 워낙 유가가 떨어지니까 예외로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원가 계산이 안 되고 원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죠. 그러니까 장사 열심히 해도 네. 이익이 안 나요. 또 그다음에 그 하나는 이제 대개 이제 우리가 임금 상승이라는 게 물가 수준에 올려 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회사도 뭐 밖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임금을 임금 인상을. 올리다 하더라도 네. 물가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다가가고 하는데 노동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민노총이나 노동계는 뭐 워낙 많이 내라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통상임금 네. 협상에서도 그렇고 많이 내라니까 여기에서 또 괴리가 나타나서 어떤 갈등 요인으로 사회적 표출화될 가능성이 있고 같은 경우는 정치 갈등에 대한 그 집단 행동을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불안 요인이고 네. 다만 이제 긍정적인 요인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긍정 요인 좀 요인을 말씀해 주시죠. 보면은 뭐 우리가 쉬운 말로 이런 거죠. 야, 우리 한국 경제 언제 좋다고 할 때 있었냐?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학자들이 가장 기절을 하는 네. 게 한국은 뭐 30년 만에 불황이다, 50년 만에 불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그러니까 뭐 다 그래도 하더라 네. 하는 우리의 저력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미국의 산업 발전을 저는 열심히 봅니다. 미국이 보면 인터넷,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그런 걸 통한 그런 인터넷을 통한 획기적인 경제 체질 변화, 그다음에 네. 일자리 만들고 수준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애플, 테슬라 하는 새로운 기술로 통하는 그거 이런 것들이 쭉 보면 우리도 예를 들어 삼성이 바이오 산업이 뛰어든다든가 또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리딩해주는 그런 산업이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고 이건 좀 뭐 막연한 기대이기도 합니다만 얼마 전에 카이스트 교수였나요? 그분이 치매 물질 뭐 발견했다가 네. 나오는데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의대에 그 똑똑하다는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몰려갔으니 의대나 바이오 이런 데서 좀 획기적인 전번에 한미약품이 왜 수출 많이 해가 조 단위로 뭐 했잖아요. 네, 신약. 신약 네. 하듯이 그런 거 획기적인 걸 복제약이 해가지고 아니고 신약. 예, 좀 더 경제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나올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기대를 좀 해보면서 네. 그게 단순히 심리적 이상으로 미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대기업으로 커지면서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고 애플이 커지면서 미국이 세계 최대 기업이 된 그렇습니다. 그런 네. 산업혁명적 산업의 혁신적인 뭐가 좀 이제 나올 때 되지 않나 그런 기대 같은 걸 좀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할 여지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혁신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속담도 그렇고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렇게 튀는 사람을 좀 뭐랄까 불편하게 이제 생각하는 껴안아줘야 됩니다. 문화가 예, 있어서 그래서 저기 사람이 실패 경험 2번 네. 오케이. 저 사람이 창업하려다 스타트업 3번 말아먹었다. 네. 에이 안 돼가는 3번 말아먹어서 굿. 이렇게 뭐 저 자신도 그 거래하게 되면 쉬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분위기로 저 네.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3번의 실패자가 아니라 3번의 실패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참 좋겠죠. 알겠습니다. 2016년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조금 나빠지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혁신을 통한 성장 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네,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만들어야 한다.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17년에는 이제 요 책이 얼마나 적중했나 여기 나오는 가지고 요거 우리 가지고 얘기를 나중에 해주죠. 한번 더 찾아해보죠. 네, 재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